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권호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필수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을 이해를 해보고 이 렌더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리플로우와 리드로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웹페이지가 브라우저에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렌더링 과정에서 리플로우랑 리드로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고 난 후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경우에서 어떻게 리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했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구조는 이렇게 유저가 실제로 마주하는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것은 렌더링 엔진입니다. 렌더링 엔진은 웹 프론트엔드의 필수 요소인 HTML과 CSS 스타일 시트를 해석을 해서 렌더 트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렌더 트리가 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ML 파일로 된 구조를 렌더링 엔진이 해석을 해서 돔 트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HTML 문서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HTML 파일을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CSS 파일을 해석을 해서 CSS 솜트리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이 또한 CSS 규칙을 브라우저가 이해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돔트리랑 CSS 솜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를 설명해야 하는 돔트리와 적용되어야 하는 스타일 규칙을 설명을 하는 CSS 솜트리를 결합을 해서 렌더 트리, 렌더링 트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즉, 렌더링 트리는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노드의 콘텐츠와 스타일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렌더링 트리가 생성이 되면 이제 레이아웃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우저의 뷰포트 내에서 노드들의 정확한 위치와 그 크기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리플로우가 나왔는데요. 레이아웃은 초기 렌더링 시에도 일어나지만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을 때도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리플로우의 정의를 다시 따로 보자면 생성된 돔 노드의 레이아웃 수치가 변경이 될 때 영향을 받은 모든 노드의 수치를 다시 계산을 해서 렌더 트리를 재생성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즉 리플로우의 주요 키포인트는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끝나면 이제 개별 노드에 위에 색칠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리드로우 혹은 리페인트라고도 부릅니다. 레이아웃 수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리플로우랑 리드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꼭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어야만 리드로우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드의 백그라운드 컬러나 비저빌리티, 아웃라인 등 색상 관련 스타일만 변경이 되었을 때는 리플로우를 통한 레이아웃 과정 없이 리드로우만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로우가 어떤 상황에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를 초기에 렌더링을 하는 최초 레이아웃 과정에서 리플로우는 당연히 발생을 할 테고요. 그리고 노드가 즉 엘리먼트가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었을 때, 또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크기가 변경이 되었을 때도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리플로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폰트 변경이나 이미지 크기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윈도우를 리사이징을 하게 되면 그 뷰포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그려주는 리플로우 작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로우 발생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을 할 때 상위 노드, 그 전체 노드를 변경을 하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하위 노드의 클래스만 변경을 하게 되면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노드의 범위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작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변경하고자 구조 자체를 또 변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라인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인라인 스타일은 HTML이 파싱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플로우를 발생을 시킵니다. 관심사 분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효율적인 파싱을 위해서 관심사 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라인 스타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있는 엘리먼트라면 포지션 속성을 픽스드 혹은 앱솔루트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리플로우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포지션 속성을 픽스드나 앱솔루트로 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해당 노드를 전체 노드에서 따로 떼서 분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노드만 리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이블 태그를 활용한 레이아웃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태그는 모두 로드가 되고 나서 그 테이블 너비를 계산을 해서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변경이 있어도 모든 테이블의 너비가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플로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라서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CSS 표현식을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CSS 표현식을 쓰게 되면 리플로우가 발생을 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비용이 높은 코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CSS 하위 선택자 최소화인데요. 이거는 사실 리플로우보다는 렌더링 트리 계산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곱 번째는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가진 노드는 렌더 트리가 그려질 때 그 노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당장 화면에 보이지 않는 노드라면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활용을 해서 리플로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캐시를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 변경을 큐에 저장을 했다가 한 번에 실행을 해서 리플로우를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애니메이션이 있는 노드의 경우에 리플로우 속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활용을 해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 예제를 가지고 와서 그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모 박스가 하나 있고 클릭을 하면 세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노드에 먼저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10.0m/s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오른쪽처럼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9.6m/s 정도의 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성능은 크롬 개발자 도구의 퍼포먼스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고 퍼포먼스 탭을 클릭을 하면 녹화를 할 수 있는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녹화 중지를 하고 나서 이제 레이아웃을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총 12.4m/s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 속성을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퍼포먼스 탭을 열고 녹화를 할게요. 녹화를 하고 스탑을 하고 아까와 똑같이 폴트리에서
레이아웃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 10.5m/s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2m/s 정도의 아주 적은 시간 차이라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87.8m/s에서 13.4로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1초, 2초 이렇게 큰 시간의 비용을 절약을 할 수도 있겠죠.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1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성능 최적화에 우선순위를 꼭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렌더링을 하는데 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같은 제품을 여러 회사들이 각각의 사이트에서 나눠 팔고 있고 가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곳을 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불편함 없이 빠르게 보여지는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겠죠. 심지어는 렌더링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입히기 이전에 눈속임으로 뷰단을 이미지 형태만으로 보여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스켈레톤 UI라든지 데이터를 받아오는 로딩 중간에 유저들이 에러로 인지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미리 구성을 해주는 작업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성능 최적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성능 최적화에 좋은 방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라우저가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그리고 리플로우랑 리페인트라는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